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사의 멸망이다. 인류사의 멸망이다.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계 1700여 개 있는 은하계 중에 하나의 은하계가 태양계입니다. 다른 은하계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없다, 이건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양계 은하계는 분명히 사라진다. 그래서 태양계 은하계가 사라진다, 지구가 없어진다, 인류가 없어진다. 이것은 뭐냐?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제 평강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인류가 멸망되는 건데, 인류가 멸망되는 것이 평강이냐? 거의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다스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속에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는 것의 어떤 내용에 인간이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면 되는갑다, 저렇게 다스리면 하면 되는갑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약에 다스렸다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인류의 종말은 이거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재림이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스림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내용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것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인류의 구원이 이제는 완성된다. 이제는 인류에게 낙원이 주어진다. 이때부터 인간은 그전에 보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즉 다 이룸에 또 다스림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인간들이 다스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 교회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또 이룬다. 또 인류에게 이제는 종말이 아니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부터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새로운 시작이다. 또 예수님 오신다.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안 맞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금 다시 오신다는 건 인류의 종말이라면은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는요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경고라는 걸 말이에요. 한번 경고하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오는 거지. 종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엎버리면은 그거는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뜻밖인 거예요. 너무나 준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라는 거지. 구조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처음에 오신 것, 2000년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대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알리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지은 것에서의 다스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 내용에서 인간들 전체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에 대해서 거부했던 현상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그 창세기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생물들 이렇게 올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것이 인간들이 잘못했다. 그것이 그래서 다스림이 어긋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2012년에 비춰보면서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장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지금 이런 것이 있구나, 요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서 비로소 알게 되는 요런 때에 그 2012년부터 이 내용이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창세기장에 있는 아담의 모습이 내한테도 있다. 모든 인류에게 있다. 이거를 단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바로 민주를 말한단 말이에요. 민주를. 인간들이 민주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민주가 모든 국민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민주만 한다 하면은 다 뭔가 이루는 것들. 이런 내용의 연결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 구조라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민주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모델이니까 이걸 예시를 드는 게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2012년 현재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5.18에 민주화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되는데 민주화로 붙기 때문에 누구든지 5.18에 대해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하는 법을 제정을 하는 이 국가의 현재 위치가 있다고. 그런데 그 5.18에 야당 대표가 참석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악수를 거부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그거는 미움에 믿고 저주스러운 그런 표현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나타냈다라고 제가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하고 야당하고 관계,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위치를 지금 5.18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5.18 문제 청산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어저께 그랬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 이야기하고 어제 이제 그 텔레비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 그 기념식 안에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나오니까 축사를 나오든지 뭔가 기념사가 나오든지 뭔가 주최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독재 후예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다른 말을, 독재 후예가 아닌 이상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른 말로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뭐, 거꾸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독재 후예들은 5.18 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또,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은, 민주화 운동에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라.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기념식의 내용을 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주라고 하는 것에, 그 말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이제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후대 오래 가면은 분명히 5.18 이 사건은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북한의 협조를 받은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이걸 이제는 역사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건 아직 이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이걸 감추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면요. 아니, 모르고 그랬으면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을 지금 5.18 국가유공자 오픈하는 거, 공직조사, 이거 몰랐으면요. 이거 오픈하는 거, 이거 오픈해야지 합니다. 이게 분명히 5.18이 지금 뭔가는 큰 흑막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떡하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니 막으려는 사람들 중에서 또 나오는 표현들, 막 아까도 말했지만 야당 대표가 5.18에 대해서 야당 내에 있는 그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뭔가 징계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오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래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잘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독재 후예라 하는 그 표현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북한의 국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는 그 표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똑같은 내용. 민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뻗어시 가면서 민주를 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현재 물론 민주를 어떤 지향하는 어떤 속에는 선한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민주를 지향하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민주라는 이 단어는 북한이 국호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쓸 정도로 민주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쓸 수 없는 단어가 되어진 이 상황을 본단 말이죠. 민주란 말이 어떻게 북한하고 연결해갖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요? 민주를 어떻게 당당하게 쓰겠어요? 북한이 쓴 민주라면은 어느 누가 민주를 쓰겠느냐? 5.18에다가 민주화를 졌다. 앞으로 역사는 그래 나오게 5.18에 민주화를 졌다. 이런 민주화라면은 쓰지 말아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민주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데 인간들이 그 다스리는 데서 자세를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스리느냐?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도 없고 앞으로 오실 것도 없는
이 분명한 어떤 기회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어떤 자세를 나타내는데, 인간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가 만들지도 않으면서, 만드신 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걸 알면서 나름대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 그 당시에 처음 인간만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는 부모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아담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이 개념이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왜 저거 만들었습니다라고 묻지도 않고, 하나가 무너지면요, 하나가 딱 연결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저리 만들었지라고 묻게 되면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구나, 거기서부터는 또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묻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도. 성경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아담이 부른 대로 그 이름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 모든 사람이 각나라 흩어져 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와셨어야만 될 정도로 우리는 벌써 회복 불능, 그것부터 시작이, 그때부터 다스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들은 흩어져서 각 나라 단위로 형성되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환경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그 자리는 바로 인류의 멸망이다 하는 것을 해서요, 인류가 어느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 안 하고 반박 안 하고 한 번이라도 경고도 한 번 없이 인간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반문한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오는가 보다, 오는 거지. 지금도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회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지금 이제 교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과 아담의 모습과 오늘 우리 모습에서 멸망이라는 이 단어가 분명히 적용되는데, 민주라는 단어가 이런 위치가 있다. 이걸 지금 교회는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 이름을 인간이 마음대로 붙인 이름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5.18과 민주화는 부처가 안 되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붙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부처가 안 되는 민주에다가 그거다 갖다 붙였다. 인간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뻐젓이 우리는 민주국가다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도 뭐 투표하고 우리도 뭐 거기에서 인권이 있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럼 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는 거지. 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위치가 다른 나라 위치에 보다도 대한민국 위치라고 하는 이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독특하다면은 그거 버금갈 정도로 대한민국 위치가 독특하다는 게 독특. 이스라엘이 2500년에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을 수 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란 말을 써서 안 되는 현장에서 독재라는 독재 후회를 말아가지고 어떤 편가르게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안아가지고 한 국민으로 봐야 되는 대통령이 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편을. 그런 것을 우리가 대통령이라 불러야 되느냐? 국민들을 편을 가르는 대통령이라 불러야 되느냐? 그 부인이 야당 대표하고 악수 안 하는 것이 비단 여자에게만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 이게 우연한 일이냐? 정치를 잘못해서 하는 거냐? 의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느냐? 일부러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대한민국 처음에 대통령으로서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채 사업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중지한 거 아니에요. 원자력발전 중지하면서 화학발전 이렇게 된다고 석탄 북한서 사지 말아야 될 석탄을 잔뜩 사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전부 다 지금 그 관계된 은행들이 미국의 보이콧의 대상이 되어지는 채권들이 보이콧에 지금 대상이 되어지는 형태로 국가 경제가요 계속해서 있는 돈 그냥 우리 국가가 현재 자금 장사 미쳐야 가는 그 돈을 전부 다 국가 재정에다 다 투입하고 돈을 탕진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을 탕진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소득 주도로 해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소득이 나오도록 이래 되어지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돈을 주가지고 그 돈을 시장 경제로 움직이겠다. 소득 주도 형성. 앞과 뒤가 맞질 않는 이런 걸 그냥 몰라가 그랬겠느냐 이거요.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란 이거 자체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내용이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서 2500년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만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이겠느냐. 다른 나라하고 연결은 없겠느냐.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기준이 2500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사 자체를 기준이다라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위치를 찾아 나가는데 아니 2012년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온 2017년이잖아요. 2016년, 2017년 2년 지났으니까. 2012년 선포된 내용이 2012년 이런 구조가 넘어오던 내용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나오려면 생각도 못하는 거지. 근데 선포를 한 거예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선포했고 그 박근혜 정권이 시작될 때니까 박근혜와 문재인이가 이렇게 대치될 줄은 정말 뭐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몰랐지. 내가 보는 데서 지금 현재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현상을 NS극이라 하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때 2012년 인류의 종말의 시대로 선포했다는 2500년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그냥 남의 일일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건 이걸 지금 요 선포되는 시점하고 2500년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대한민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 반드시 대한민국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디아스포라적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조가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구조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사이에서요, 남한은 주저앉는 위치로 될 수밖에 없어요. 볼 것 없는 국가 형태로 나아갑니다. 요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가요 하지 말라 해도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경제 지금 현재 봐 대한민국 그 국가 경제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 중국의 기업을 일으키고 중국에 가서 일으킬까 하고 갔다가는 만신창이 하고 미국에다 투자하는 뭐 이번에 그 뭐야 그 대통령 트럼프하고 만난 사람 그러고 삼성 인도에 가서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해외에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옛날하고 같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현재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경제 갈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요구하는, 즉 말하면 3.1운동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이전에 있는 1895년 위치에 있는 갑오 경쟁, 일본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때부터 갑오 경쟁이, 그때부터 우리가요, 우리 역사에 현대라고는 의미를 집어있는데 그 이유를 그냥 단순히 갑오 경쟁이 되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야 될 것은 왜 그때를 현대로 하고 그때부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의식 자체가 옛날 역사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봐야 되느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디아스포라 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밖에 넣어놓고 시점을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요 한글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 요것에서요 우리나라 민족이 전 인류와 현재 이 경제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이제 폭삭 내려앉을 만한, 집안도 그렇잖아요. 뭐 부흥했던 집안이 3대 못 간다고 하고 멸망되는 이런 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뭐 쑥 컸다가 푹 내려앉는 이 이유를 거품이 빠진다 이래 봐야 되는데, 거품이 지금은 거품이라, 거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내용도 2500년의 역사를 거쳐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탄탄하게 쪼아지는 이스라엘이 있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약속되어진 땅에서 우리는 더 다른 데를 갈 수 없다 하고 부둥켜 않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남한이면 남한, 북한이면 북한하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째서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뗄래야 뗄 수 없고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이 분명한 이 위치, 경제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붙잡는 것도 아니고 땅 투기 때문에 북한에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갖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를 뭉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경제가 거품 빠질 때가 나와야 되고, 또 몇몇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는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하고 북한이 분명히 연합할 때 온다. 나만 빼버리고.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하고 결합되어진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필연적이에요. 미국은 북한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남한은 제외시키더라도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남한은 제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다라도 어떤 구슬이 갖고요 북한을 미국이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만이 만약 이 사태를 벗어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이거까지 나와야 되니까 디아스포라까지 염두에 두고,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취할 방법, 일본하고 관계라는 여러 가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제가 마산에 있었어요. 그때 지내니까 마산 자유 수출의 지역이 대한민국 경제 시초입니다. 이걸 연결해야 돼. 또 일본이 연결해야 된다고요. 강주 5.18 사건이 난 이 강주를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조차를 시켜야 돼. 미국한테 빌려줄 뻔해. 아예 광주 지역을. 그리고 미국한테 미국의 군사 어떤 시설이, 군사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지 미국 시민이 와야 돼. 미국 시민. 미국의 시민권이 적용되어지는 위치, 그게 강주로 해야 돼요. 미군이 그 자치권을 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나 제주도에 중국이 지금 자치권 행사하던 이게 분명히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쪼개지고 있는데, 이 쪼개진 안정권, 안정권을 만들려면은 미국한테 자치권을 주는 광주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일본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 경제 부분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나름대로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조합되면서 북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될지는 앞으로 역사는 또다시 평가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